먼 옛날 도성인 한성부의 북촌에 자리한 한 사대부 가문의 저택, 그곳의 새벽은 언제나 고요함 속에서 분주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22살의 여종 박진아는 이미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희고 고운 이마에는 오래된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있었죠. 진아는 어쩌다 이 집에 오게 되었는지 자신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인 김태준 대감이 그녀를 데려왔을 때 의원은 머리에 큰 상처로 기억을 모두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아라는 이름도 이 집에서 새로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진아 언니, 오늘 아침상은 다 되어가요? 부엌으로 들어온 이는 이 집의 외동딸인 16살 김하은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아를 친언니처럼 따르며 유일하게 하대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가씨. 곧 준비됩니다. 오늘은 대감께서 좋아하시는 북엇국을 정성껏 끓였습니다. 진아의 말투는 여종의 것이었지만 그 속에는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알며 셈에도 밝아 집안의 장부를 관리하는 일까지 맡아 하고 있었죠. 언니는 정말 대단해요. 어쩜 그리 모든 일을 막힘없이 해내는지. 보통 사람 같지가 않아요. 하은의 말에 진아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꿈속에서 말을 타고 넓은 초원을 달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지만 그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가씨. 그저 제 몸이 기억하는 것일지도요. 진아야. 어서 와서 오늘 장에서 사올 물품 목록을 받아 적거라. 주인 김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세금 징수권을 위임받아 상당한 부를 쌓은 인물이었지만 어딘가 늘 불안하고 탐욕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지요. 진아는 빠르게 손을 씻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쌀 2가마, 말린 명태 10마리, 그리고 무명 세피를 사오너라. 진아는 김태준이 불러주는 대로 종이에 단정한 글씨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필체는 여종이 쓸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선 명필의 것이었습니다. 혼잣말로 참으로 신기한 일이야. 대체 어디서 저런 글씨를 배운 것인지. 심부름을 위해 장터로 향하던 길, 진아는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의 능선이 이상하게도 낯익게 느껴졌습니다. 또 멍하니 서 있네. 무슨 생각해, 언니? 아, 아가씨. 죄송합니다. 잠시 다른 생각. 괜찮아. 그런데 언니는 기억을 잃기 전의 모습이 궁금하지 않아? 어떤 집안의 사람이었는지 같은 거 말이야. 궁금하지 않다면 거짓이겠지요. 하지만 지금 제게는 그런 생각조차 사치일 뿐입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도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진아의 눈빛에는 체념이 아닌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뜬 한성부 장터는 온갖 소리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진아는 능숙하게 상인들과 흥정하며 물건을 샀습니다. 어르신, 명태는 살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실한 것으로 골라주실 수 없을까요? 아이고, 아가씨가 물건 보는 눈이 보통이 아니구먼. 자, 여기 방금 들어온 싱싱한 놈으로 가져가시오. 진아의 기품 있는 태도에 상인들은 절로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무명을 사기 위해 포목점으로 향하던 그때 진아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시선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긴 흰 수염을 기른 한 노인이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예리했습니다. 아가씨,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소? 죄송합니다만, 어르신. 저는 급한 심부름 중이라서. 아주 잠시면 돼요. 나는 천 선생이라 하오. 관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 그 이름을 듣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관상가로 임금님까지 그의 조언을 구한다는 바로 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분이 그 유명한 천 선생이란 말인가? 천 선생은 주변의 소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진아의 얼굴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이럴 수가. 어찌 이런 관상이 세상에 존재한단 말인가? 선생님, 무슨 관상이기에 그리 놀라시는 겁니까? 아가씨의 이마는 넓고 맑아 지혜가 하늘을 찌르고 눈썹은 길고 고와 덕이 넘치며 눈은 깊고 빛나니 진실을 꿰뚫어 보는구나. 천 선생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치 하늘에 고하는 듯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는 필시왕후를 배출할 관상이니 이 아가씨를 얻는 자, 천하를 얻게 될 것이다. 순간 시끄럽던 장터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한낱 여종인 진아에게로 쏠렸습니다. 겁에 질린 목소리로 선생님. 그게 무슨... 아가씨, 두려워 마시오. 허나 앞으로 몸을 조심해야 할 것이오. 그대의 관상을 탐하는 자들이 분명 나타날 것이니. 그 말은 소문이 되어 바람처럼 퍼져나갔고 마침내 궁궐 깊숙한 곳, 내관 조관웅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어두운 방, 비단 옷을 입은 조관웅의 얼굴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란 말이니. 천 선생이 직접 그리 말했단 말이지. 나으리. 장터에 있던 모든 이들이 들었다고 하옵니다. 왕후의 관상이라고. 그 계집이 어느 집 소속이라 하였느냐. 김태준이라는 사대부 집안의 여종이라 하옵니다. 김태준이라. 후후. 그 자라면 이야기가 쉽겠구나. 당장 그 자에 대해 알아보고 그 여종을 내 손에 넣을 방도를 찾아라. 절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며칠 후 조관웅은 김태준을 한성부 외곽의 은밀한 주막으로 불렀습니다. 소인이 무슨 일로 나으리의 부르심을. 허례는 집어치우고 본론으로 들어가지. 자네 집에 있는 여종, 진아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네? 김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 아이를 내게 넘기게. 그리하면 자네가 3년 전 최씨 상단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무역권을 가로챈 일은 없던 것으로 해주지. 나으리. 그 아이는 제 집안 살림에 꼭 필요한. 내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자네도 잘 알 텐데. 김태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조관웅의 계략에 동참하기로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준은 진아에게 급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포목점에 가서 비싼 비단을 사오라는 것이었죠. 진아가 포목점에 들어서자 주인은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도둑이야. 이 계집이 내 가게의 비단을 훔치려 한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비단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시침이 떼지 마라. 내가 똑똑히 봤다. 네가 옷소매 속에 비단을 숨기는 것을. 포목점 주인의 외침에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진아는 억울함에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 아가씨가 정말 도둑질을 했는지 확인도 해보지 않고 몰아세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인파를 헤치고 나타난 이는 맑은 눈빛을 한 젊은 선비 강지훈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참견이오? 저는 강지훈이라 합니다. 주인장께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저 아가씨가 비단을 훔치는 것을 보셨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지요. 강지훈의 논리적인 질문에 포목점 주인의 말은 계속 바뀌었고 결국 그의 거짓말이 탄로 나고 말았습니다. 누명을 벗은 진아는 강지훈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도련님, 정말 고맙습니다. 도련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최근에 아가씨의 신변에 이상한 소문이 돌지는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꾸민 일 같습니다. 진아는 왕후의 관상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강지훈의 표정은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위험한 일이 생기면 꼭 자신을 찾아오라며 약조했습니다. 그날 오후, 진아는 하은 아가씨와 함께 먼지 쌓인 창고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창고 구석에서 진아는 섬세한 매화 문양이 새겨진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와, 정말 예쁜 상자라.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비단에 싼 지도와 서찰, 그리고 작은 옥 장신구가 들어있었습니다. 지도를 보는 순간 진아의 머릿속에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사막을 건너는 상인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라며, 이건 국경무역로 지도. 서찰에는 최가라는 글자가 선명했고 진아는 어려운 한문으로 쓰인 무역계약서들을 막힘없이 읽어내렸습니다. 언니, 어떻게 이런 어려운 글을 다 읽는 거야? 마지막으로 자가 새겨진 옥 장신구를 손에 쥐는 순간 진아의 머릿속에 따뜻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서야, 이리 오너라. 아비가 주는 선물이란다. 아버지. 진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은 최씨 상단의 딸, 최은서였음을. 그리고 이 모든 물건들은 3년 전 아버지를 배신했던 김태준이 빼돌린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계략에 실패한 조관웅은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궁중 관리를 보내 진아를 궁의 자벽부로 징발해 간 것입니다. 나라의 부름이다. 어서 짐을 꾸려 우리를 따르라. 안 돼요, 언니. 아버지, 제발 진아 언니를 보내지 마세요. 하지만 김태준은 딸의 애원을 외면했고 진아는 결국 궁으로 끌려가 조관웅의 처소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네가 바로 왕후의 관상을 가졌다는 그 계집이냐? 이제부터 넌 내 것이다. 저는 당신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 같은 악인의 손에 더럽혀질 제 운명이 아닙니다. 한편 하은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김태준과 조관웅이 주고받은 서신을 발견하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됩니다. 큰 충격을 받은 하은은 곧장 강지훈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도련님, 제발 진아 언니를 구해주세요. 이 서신이 저희 아버지와 조관웅의 죄를 밝힐 증거입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강지훈은 정의를 바로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의 스승이자 청렴하기로 이름난 영의정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고했습니다. 며칠 뒤 왕이 주관하는 큰 연회가 열렸습니다. 조관웅은 진아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 왕과 대신들 앞에 선을 보이려 했습니다. 전하, 제가 나라의 큰 복이 될 여인을 발견하여 바치옵니다. 바로 그 순간 영의정과 함께 강지훈이 연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전하, 저 자의 말은 모두 거짓이옵니다. 저 여인은 3년 전 영모의 누명을 쓰고 멸문한 충신 최경무 대감의 여식 최은서이옵니다. 전하, 수인 최은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강지훈과 하은이 내민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 조관웅과 김태준의 모든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분노한 왕은 즉시 그들을 하옥시키고 최씨 가문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잡힌 후 진아는 최은서라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가문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강지훈은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고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던 하은 역시 은서의 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천선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내 관상은 틀리지 않았어. 부와 권력을 위한 왕후가 아닌 정의와 덕을 갖춘 진정한 왕후의 상이었구나. 그렇게 정의는 승리하고 악은 심판받는 한편의 이야기가 먼 옛날 도성인 한성부의 북촌에 자리한 한 사대부 가문의 저택, 그곳의 새벽은 언제나 고요함 속에서 분주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22살의 여종 박진아는 이미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희고 고운 이마에는 오래된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진아는 어쩌다 이 집에 오게 되었는지 자신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인 김태준 대감이 그녀를 데려왔을 때 의원은 머리에 큰 상처로 기억을 모두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아라는 이름도 이 집에서 새로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진아 언니, 오늘 아침상은 다 되어가요? 부엌으로 들어온 이는 이 집의 외동딸인 16살 김하은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아를 친언니처럼 따르며 유일하게 하대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가씨. 곧 준비됩니다. 오늘은 대감께서 좋아하시는 북엇국을 정성껏 끓였습니다. 진아의 말투는 여종의 것이었지만 그 속에는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알며 셈에도 밝아 집안의 장부를 관리하는 일까지 맡아 하고 있었죠. 언니는 정말 대단해요. 어쩜 그리 모든 일을 막힘없이 해내는지. 보통 사람 같지가 않아요. 하은의 말에 진아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꿈속에서 말을 타고 넓은 초원을 달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지만 그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가씨. 그저 제 몸이 기억하는 것일지도요. 진아야. 어서 와서 오늘 장에서 사올 물품 목록을 받아 적거라. 주인 김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세금 징수권을 위임받아 상당한 부를 쌓은 인물이었지만 어딘가 늘 불안하고 탐욕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지요. 진아는 빠르게 손을 씻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쌀 2가마, 말린 명태 10마리, 그리고 무명 세피를 사오너라. 진아는 김태준이 불러주는 대로 종이에 단정한 글씨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필체는 여종이 쓸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선 명필의 것이었습니다. 혼잣말로 참으로 신기한 일이야. 대체 어디서 저런 글씨를 배운 것인지. 심부름을 위해 장터로 향하던 길, 진아는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의 능선이 이상하게도 낯익게 느껴졌습니다. 또 멍하니 서 있네. 무슨 생각해, 언니? 아, 아가씨. 죄송합니다. 잠시 다른 생각. 괜찮아. 그런데 언니는 기억을 잃기 전의 모습이 궁금하지 않아? 어떤 집안의 사람이었는지 같은 거 말이야. 궁금하지 않다면 거짓이겠지요. 하지만 지금 제게는 그런 생각조차 사치일 뿐입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도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진아의 눈빛에는 체념이 아닌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뜬 한성부 장터는 온갖 소리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진아는 능숙하게 상인들과 흥정하며 물건을 샀습니다. 어르신, 명태는 살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실한 것으로 골라주실 수 없을까요? 아이고, 아가씨가 물건 보는 눈이 보통이 아니구먼. 자, 여기 방금 들어온 싱싱한 놈으로 가져가시오. 진아의 기품 있는 태도에 상인들은 절로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무명을 사기 위해 포목점으로 향하던 그때, 진아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시선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긴 흰 수염을 기른 한 노인이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예리했습니다. 아가씨,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소? 죄송합니다만, 어르신. 저는 급한 심부름 중이라서. 아주 잠시면 돼요. 나는 천 선생이라 하오. 호, 관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소. 그 이름을 듣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관상가로 임금님까지 그의 조언을 구한다는 바로 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분이 그 유명한 천 선생이란 말인가? 천 선생은 주변의 소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진아의 얼굴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이럴 수가. 어찌 이런 관상이 세상에 존재한단 말인가? 선생님, 무슨 관상이기에 그리 놀라시는 겁니까? 아가씨의 이마는 넓고 맑아 지혜가 하늘을 찌르고 눈썹은 길고 고와 덕이 넘치며 눈은 깊고 빛나니 진실을 꿰뚫어 보는구나. 천 선생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치 하늘에 고하는 듯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는 필시왕후를 배출할 관상이니 이 아가씨를 얻는 자, 천하를 얻게 될 것이다.
순간 시끄럽던 장터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한낱 여종인 진아에게로 쏠렸습니다. 겁에 질린 목소리로, 선생님. 그게 무슨, 아가씨, 두려워 마시오. 허나 앞으로 몸을 조심해야 할 것이오. 그대의 관상을 탐하는 자들이 분명 나타날 것이니. 그 말은 소문이 되어 바람처럼 퍼져나갔고 마침내 궁궐 깊숙한 곳, 내관 조관웅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어두운 방, 비단옷을 입은 조관웅의 얼굴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란 말이니. 천 선생이 직접 그리 말했단 말이지. 나으리. 장터에 있던 모든 이들이 들었다고 하옵니다. 왕후의 관상이라고. 그 계집이 어느 집 소속이라 하였느냐. 김태준이라는 사대부 집안의 여종이라 하옵니다. 김태준이라. 후후. 그 자라면 이야기가 쉽겠구나. 당장 그 자에 대해 알아보고 그 여종을 내 손에 넣을 방도를 찾아라. 절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며칠 후 조관웅은 김태준을 한성부 외곽의 은밀한 주막으로 불렀습니다. 소인이 무슨 일로 나으리에 부르심을. 허래는 집어치우고 본론으로 들어가지. 자네 집에 있는 여종, 진아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네? 김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 아이를 내게 넘기게. 그리하면 자네가 3년 전 최씨 상단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무역권을 가로챈 일은 없던 것으로 해주지. 나으리. 그 아이는 제 집안 살림에 꼭 필요한. 내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자네도 잘 알 텐데. 김태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조관웅의 계략에 동참하기로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준은 진아에게 급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포목점에 가서 비싼 비단을 사오라는 것이었죠. 진아가 포목점에 들어서자 주인은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도둑이야. 이 계집이 내 가게의 비단을 훔치려 한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비단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시침이 떼지 마라. 내가 똑똑히 봤다. 네가 옷소매 속에 비단을 숨기는 것을. 포목점 주인의 외침에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진아는 억울함에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 아가씨가 정말 도둑질을 했는지 확인도 해보지 않고 몰아세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인파를 헤치고 나타난 이는 맑은 눈빛을 한 젊은 선비 강지훈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참견이오? 저는 강지훈이라 합니다. 주인장께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저 아가씨가 비단을 훔치는 것을 보셨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지요. 강지훈의 논리적인 질문에 포목점 주인의 말은 계속 바뀌었고 결국 그의 거짓말이 탄로 나고 말았습니다. 누명을 벗은 진아는 강지훈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도련님, 정말 고맙습니다. 도련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최근에 아가씨의 신변에 이상한 소문이 돌지는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꾸민 일 같습니다. 진아는 왕후의 관상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강지훈의 표정은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위험한 일이 생기면 꼭 자신을 찾아오라며 약조했습니다. 그날 오후, 진아는 하은 아가씨와 함께 먼지 쌓인 창고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창고 구석에서 진아는 섬세한 매화 문양이 새겨진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와, 정말 예쁜 상자라.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비단에 싼 지도와 서찰, 그리고 작은 옥 장신구가 들어있었습니다. 지도를 보는 순간 진아의 머릿속에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사막을 건너는 상인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라며, 이건 국경무역로 지도. 서찰에는 최가라는 글자가 선명했고
진아는 어려운 한문으로 쓰인 무역계약서들을 막힘없이 읽어내렸습니다. 언니, 어떻게 이런 어려운 글을 다 읽는 거야? 마지막으로 자가 새겨진 옥 장신구를 손에 쥐는 순간 진아의 머릿속에 따뜻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서야, 이리 오너라. 아비가 주는 선물이란다. 아버지, 진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은 최씨 상단의 딸, 최은서였음을. 그리고 이 모든 물건들은 3년 전 아버지를 배신했던 김태준이 빼돌린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계략에 실패한 조관웅은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궁중 관리를 보내 진아를 궁의 자벽부로 징발해 간 것입니다. 나라의 부름이다. 어서 짐을 꾸려 우리를 따르라. 안 돼요, 언니. 아버지, 제발 진아 언니를 보내지 마세요. 하지만 김태준은 딸의 애원을 외면했고 진아는 결국 궁으로 끌려가 조관웅의 처소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네가 바로 왕후의 관상을 가졌다는 그 계집이냐? 이제부터 넌 내 것이다. 저는 당신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 같은 악인의 손에 더럽혀질 제 운명이 아닙니다. 한편 하은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김태준과 조관웅이 주고받은 서신을 발견하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됩니다. 큰 충격을 받은 하은은 곧장 강지훈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도련님, 제발 진아 언니를 구해주세요. 이 서신이 저희 아버지와 조관웅의 죄를 밝힐 증거입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강지훈은 정의를 바로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의 스승이자 청렴하기로 이름난 영의정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고했습니다. 며칠 뒤 왕이 주관하는 큰 연회가 열렸습니다. 조관웅은 진아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 왕과 대신들 앞에 선을 보이려 했습니다. 전하, 제가 나라의 큰 복이 될 여인을 발견하여 바치옵니다. 바로 그 순간 영의정과 함께 강지훈이 연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전하, 저 자의 말은 모두 거짓이옵니다. 저 여인은 3년 전 영모의 누명을 쓰고 멸문한 충신 최경무 대감의 여식 최은서이옵니다. 전하, 수인 최은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강지훈과 하은이 내민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 조관웅과 김태준의 모든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분노한 왕은 즉시 그들을 하옥시키고 최씨 가문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잡힌 후 진아는 최은서라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가문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강지훈은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고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던 하은 역시 은서의 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천 선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내 관상은 틀리지 않았어. 부와 권력을 위한 왕후가 아닌 정의와 덕을 갖춘 진정한 왕후의 상이었구나. 그렇게 정의는 승리하고 악은 심판받는 한편의 이야기가 먼 옛날 도성인 한성부의 북촌에 자리한 한 사대부 가문의 저택, 그곳의 새벽은 언제나 고요함 속에서 분주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22살의 여종 박진아는 이미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희고 고운 이마에는 오래된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진아는 어쩌다 이 집에 오게 되었는지 자신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인 김태준 대감이 그녀를 데려왔을 때 의원은 머리에 큰 상처로 기억을 모두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아라는 이름도 이 집에서 새로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진아 언니, 오늘 아침상은 다 되어가요? 부엌으로 들어온 이는 이 집의 외동딸인 16살 김하은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아를 친언니처럼 따르며 유일하게 하대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가씨. 곧 준비됩니다. 오늘은 대감께서 좋아하시는 북엇국을 정성껏 끓였습니다. 진아의 말투는 여종의 것이었지만 그 속에는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알며 셈에도 발가 집안의 장부를 관리하는 일까지 맡아 하고 있었죠.
언니는 정말 대단해요. 어쩜 그리 모든 일을 막힘없이 해내는지. 보통 사람 같지가 않아요. 하은의 말에 진아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꿈속에서 말을 타고 넓은 초원을 달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지만 그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가씨. 그저 제 몸이 기억하는 것일지도요. 진아야. 어서 와서 오늘 장에서 사올 물품 목록을 받아 적거라. 주인 김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세금 징수권을 위임받아 상당한 부를 쌓은 인물이었지만 어딘가 늘 불안하고 탐욕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지요. 진아는 빠르게 손을 씻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쌀 2가마, 말린 명태 10마리, 그리고 무명 세피를 사오너라. 진아는 김태준이 불러주는 대로 종이에 단정한 글씨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필체는 여종이 쓸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선 명필의 것이었습니다. 혼잣말로 참으로 신기한 일이야. 대체 어디서 저런 글씨를 배운 것인지. 심부름을 위해 장터로 향하던 길, 진아는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의 능선이 이상하게도 낯익게 느껴졌습니다. 또 멍하니 서 있네. 무슨 생각해, 언니? 아, 아가씨. 죄송합니다. 잠시 다른 생각. 괜찮아. 그런데 언니는 기억을 잃기 전의 모습이 궁금하지 않아? 어떤 집안의 사람이었는지 같은 거 말이야. 궁금하지 않다면 거짓이겠지요. 하지만 지금 제게는 그런 생각조차 사치일 뿐입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도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진아의 눈빛에는 체념이 아닌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뜬 한성부 장터는 온갖 소리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진아는 능숙하게 상인들과 흥정하며 물건을 샀습니다. 어르신, 명태는 살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실한 것으로 골라주실 수 없을까요? 아이고, 아가씨가 물건 보는 눈이 보통이 아니구먼. 자, 여기 방금 들어온 싱싱한 놈으로 가져가시오. 진아의 기품 있는 태도에 상인들은 절로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무명을 사기 위해 포목점으로 향하던 그때, 진아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시선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긴 흰 수염을 기른 한 노인이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예리했습니다. 아가씨,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소? 죄송합니다만, 어르신. 저는 급한 심부름 중이라서. 아주 잠시면 돼요. 나는 천 선생이라 하오. 관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 그 이름을 듣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관상가로 임금님까지 그의 조언을 구한다는 바로 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분이 그 유명한 천 선생이란 말인가? 천 선생은 주변의 소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진아의 얼굴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이럴 수가. 어찌 이런 관상이 세상에 존재한단 말인가? 선생님, 무슨 관상이기에 그리 놀라시는 겁니까? 아가씨의 이마는 넓고 말과 지혜가 하늘을 찌르고 눈썹은 길고 고와 덕이 넘치며 눈은 깊고 빛나니 진실을 꿰뚫어 보는구나. 천 선생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치 하늘에 고하는 듯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는 필시왕후를 배출할 관상이니 이 아가씨를 얻는 자, 천하를 얻게 될 것이다. 순간 시끄럽던 장터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한낱 여종인 진아에게로 쏠렸습니다. 겁에 질린 목소리로, 선생님. 그게 무슨... 아가씨, 두려워 마시오. 허나 앞으로 몸을 조심해야 할 것이오. 그대의 관상을 탐하는 자들이 분명 나타날 것이니. 그 말은 소문이 되어 바람처럼 퍼져나갔고 마침내 궁궐 깊숙한 곳, 내관 조관웅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어두운 방,
비단옷을 입은 조관웅의 얼굴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란 말이니? 천 선생이 직접 그리 말했단 말이지. 나으리. 장터에 있던 모든 이들이 들었다고 하옵니다. 왕후의 관상이라고. 그 계집이 어느 집 소속이라 하였느냐? 김태준이라는 사대부 집안의 여종이라 하옵니다. 김태준이라. 후후. 그 자라면 이야기가 쉽겠구나. 당장 그 자에 대해 알아보고 그 여종을 내 손에 넣을 방도를 찾아라. 절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며칠 후 조관웅은 김태준을 한성부 외곽의 은밀한 주막으로 불렀습니다. 소인이 무슨 일로 나으리에 부르심을. 허래는 집어치우고 본론으로 들어가지. 자네 집에 있는 여종, 진아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네? 김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 아이를 내게 넘기게. 그리하면 자네가 3년 전 최씨 상단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무역권을 가로챈 일은 없던 것으로 해주지. 나으리. 그 아이는 제 집안 살림에 꼭 필요한. 내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자네도 잘 알 텐데. 김태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조관웅의 계략에 동참하기로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준은 진아에게 급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포목점에 가서 비싼 비단을 사오라는 것이었죠. 진아가 포목점에 들어서자 주인은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도둑이야. 이 계집이 내 가게의 비단을 훔치려 한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비단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시침이 떼지 마라. 내가 똑똑히 봤다. 네가 옷소매 속에 비단을 숨기는 것을. 포목점 주인의 외침에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진아는 억울함에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 아가씨가 정말 도둑질을 했는지 확인도 해보지 않고 몰아세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인파를 헤치고 나타난 이는 맑은 눈빛을 한 젊은 선비 강지훈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참견이오? 저는 강지훈이라 합니다. 주인장께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저 아가씨가 비단을 훔치는 것을 보셨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지요. 강지훈의 논리적인 질문에 포목점 주인의 말은 계속 바뀌었고 결국 그의 거짓말이 탄로 나고 말았습니다. 누명을 벗은 진아는 강지훈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도련님, 정말 고맙습니다. 도련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최근에 아가씨의 신변에 이상한 소문이 돌지는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꾸민 일 같습니다. 진아는 왕후의 관상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강지훈의 표정은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위험한 일이 생기면 꼭 자신을 찾아오라며 약조했습니다. 그날 오후, 진아는 하은 아가씨와 함께 먼지 쌓인 창고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창고 구석에서 진아는 섬세한 매화 문양이 새겨진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와, 정말 예쁜 상자라.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비단에 싼 지도와 서찰, 그리고 작은 옥 장신구가 들어있었습니다. 지도를 보는 순간 진아의 머릿속에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사막을 건너는 상인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라며 이건 국경무역로 지도. 서찰에는 최가라는 글자가 선명했고 진아는 어려운 한문으로 쓰인 무역계약서들을 막힘없이 읽어내렸습니다. 언니, 어떻게 이런 어려운 글을 다 읽는 거야? 마지막으로 자가 새겨진 옥 장신구를 손에 쥐는 순간 진아의 머릿속에 따뜻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서야, 이리 오너라. 아비가 주는 선물이란다. 아버지. 진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은 최씨 상단의 딸,
최은서였음을. 그리고 이 모든 물건들은 3년 전 아버지를 배신했던 김태준이 빼돌린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계략에 실패한 조관웅은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궁중 관리를 보내 진아를 궁의 자벽부로 징발해 간 것입니다. 나라의 부름이다. 어서 짐을 꾸려 우리를 따르라. 안 돼요, 언니. 아버지, 제발 진아 언니를 보내지 마세요. 하지만 김태준은 딸의 애원을 외면했고 진아는 결국 궁으로 끌려가 조관웅의 처소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네가 바로 왕후의 관상을 가졌다는 그 계집이냐? 이제부터 넌 내 것이다. 저는 당신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 같은 악인의 손에 더럽혀질 제 운명이 아닙니다. 한편 하은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김태준과 조관웅이 주고받은 서신을 발견하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됩니다. 큰 충격을 받은 하은은 곧장 강지훈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도련님, 제발 진아 언니를 구해주세요. 이 서신이 저희 아버지와 조관웅의 죄를 밝힐 증거입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강지훈은 정의를 바로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의 스승이자 청렴하기로 이름난 영의정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고했습니다. 며칠 뒤 왕이 주관하는 큰 연회가 열렸습니다. 조관웅은 진아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 왕과 대신들 앞에 선을 보이려 했습니다. 전하, 제가 나라의 큰 복이 될 여인을 발견하여 바치옵니다. 바로 그 순간 영의정과 함께 강지훈이 연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전하, 저 자의 말은 모두 거짓이옵니다. 저 여인은 3년 전 영모의 누명을 쓰고 멸문한 충신 최경무 대감의 여식 최은서이옵니다. 전하, 수인 최은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강지훈과 하은이 내민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 조관웅과 김태준의 모든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분노한 왕은 즉시 그들을 하옥시키고 최씨 가문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잡힌 후 진아는 최은서라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가문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강지훈은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고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던 하은 역시 은서의 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천 선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내 관상은 틀리지 않았어. 부와 권력을 위한 왕후가 아닌 정의와 덕을 갖춘 진정한 왕후의 상이었구나. 그렇게 정의는 승리하고 악은 심판받는 한편의 이야기가 먼 옛날 도성인 한성부의 북촌에 자리한 한 사대부 가문의 저택, 그곳의 새벽은 언제나 고요함 속에서 분주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22살의 여종 박진아는 이미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희고 고운 이마에는 오래된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있었죠. 진아는 어쩌다 이 집에 오게 되었는지 자신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인 김태준 대감이 그녀를 데려왔을 때 의원은 머리에 큰 상처로 기억을 모두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아라는 이름도 이 집에서 새로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진아 언니, 오늘 아침상은 다 되어가요? 부엌으로 들어온 이는 이 집의 외동딸인 16살 김하은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아를 친언니처럼 따르며 유일하게 하대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가씨. 곧 준비됩니다. 오늘은 대감께서 좋아하시는 북엇국을 정성껏 끓였습니다. 진아의 말투는 여종의 것이었지만 그 속에는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알며 셈에도 밝아 집안의 장부를 관리하는 일까지 맡아 하고 있었죠. 언니는 정말 대단해요. 어쩜 그리 모든 일을 막힘없이 해내는지. 보통 사람 같지가 않아요. 하은의 말에 진아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꿈속에서 말을 타고 넓은 초원을 달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지만 그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가씨. 그저 제 몸이 기억하는 것일지도요. 진아야. 어서 와서 오늘 장에서 사올 물품 목록을 받아 적거라. 주인 김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세금 징수권을 위임받아 상당한 부를 쌓은 인물이었지만 어딘가 늘 불안하고 탐욕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지요. 진아는 빠르게 손을 씻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쌀 2가마, 말린 명태 10마리, 그리고 무명 세피를 사오너라. 진아는 김태준이 불러주는 대로 종이에 단정한 글씨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필체는 여종이 쓸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선 명필의 것이었습니다. 혼잣말로 참으로 신기한 일이야. 대체 어디서 저런 글씨를 배운 것인지. 심부름을 위해 장터로 향하던 길, 진아는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의 능선이 이상하게도 낯익게 느껴졌습니다. 또 멍하니 서 있네. 무슨 생각해, 언니? 아, 아가씨. 죄송합니다. 잠시 다른 생각. 괜찮아. 그런데 언니는 기억을 잃기 전의 모습이 궁금하지 않아? 어떤 집안의 사람이었는지 같은 거 말이야. 궁금하지 않다면 거짓이겠지요. 하지만 지금 제게는 그런 생각조차 사치일 뿐입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도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진아의 눈빛에는 체념이 아닌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뜬 한성부 장터는 온갖 소리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진아는 능숙하게 상인들과 흥정하며 물건을 샀습니다. 어르신, 명태는 살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실한 것으로 골라주실 수 없을까요? 아이고, 아가씨가 물건 보는 눈이 보통이 아니구먼. 자, 여기 방금 들어온 싱싱한 놈으로 가져가시오. 진아의 기품 있는 태도에 상인들은 절로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무명을 사기 위해 포목점으로 향하던 그때, 진아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시선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긴 흰 수염을 기른 한 노인이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예리했습니다. 아가씨,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소? 죄송합니다만, 어르신. 저는 급한 심부름 중이라서. 아주 잠시면 돼요. 나는 천 선생이라 하오. 호, 관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소. 그 이름을 듣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관상가로 임금님까지 그의 조언을 구한다는 바로 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분이 그 유명한 천 선생이란 말인가? 천 선생은 주변의 소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진아의 얼굴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이럴 수가. 어찌 이런 관상이 세상에 존재한단 말인가? 선생님, 무슨 관상이기에 그리 놀라시는 겁니까? 아가씨의 이마는 넓고 말과 지혜가 하늘을 찌르고 눈썹은 길고 고와 덕이 넘치며 눈은 깊고 빛나니 진실을 꿰뚫어 보는구나. 천 선생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치 하늘에 고하는 듯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는 필시왕후를 배출할 관상이니 이 아가씨를 얻는 자, 천하를 얻게 될 것이다. 순간 시끄럽던 장터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한낱 여종인 진아에게로 쏠렸습니다. 겁에 질린 목소리로, 선생님. 그게 무슨... 아가씨, 두려워 마시오. 허나 앞으로 몸을 조심해야 할 것이오. 그대의 관상을 탐하는 자들이 분명 나타날 것이니. 그 말은 소문이 되어 바람처럼 퍼져나갔고 마침내 궁궐 깊숙한 곳, 내관 조관웅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어두운 방, 비단 옷을 입은 조관웅의 얼굴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란 말이냐? 천 선생이 직접 그리 말했단 말이지. 나으리. 장터에 있던 모든 이들이 들었다고 하옵니다. 왕후의 관상이라고. 그 계집이 어느 집 소속이라 하였느냐? 김태준이라는 사대부 집안의 여종이라 하옵니다. 김태준이라. 후후. 그 자라면 이야기가 쉽겠구나. 당장 그 자에 대해 알아보고
그 여종을 내 손에 넣을 방도를 찾아라. 절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며칠 후, 조관웅은 김태준을 한성부 외곽의 은밀한 주막으로 불렀습니다. 소인이 무슨 일로 나으리에 부르심을. 허래는 집어치우고 본론으로 들어가지. 자네 집에 있는 여종, 진아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네? 김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 아이를 내게 넘기게. 그리하면 자네가 3년 전 최씨 상단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무역권을 가로챈 일은 없던 것으로 해주지. 나으리. 그 아이는 제 집안 살림에 꼭 필요한. 내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자네도 잘 알 텐데. 김태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조관웅의 계략에 동참하기로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준은 진아에게 급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포목점에 가서 비싼 비단을 사오라는 것이었죠. 진아가 포목점에 들어서자 주인은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도둑이야. 이 계집이 내 가게의 비단을 훔치려 한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비단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시침이 떼지 마라. 내가 똑똑히 봤다. 네가 옷소매 속에 비단을 숨기는 것을. 포목점 주인의 외침에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진아는 억울함에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 아가씨가 정말 도둑질을 했는지 확인도 해보지 않고 몰아세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인파를 헤치고 나타난 이는 맑은 눈빛을 한 젊은 선비, 강지훈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참견이오? 저는 강지훈이라 합니다. 주인장께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저 아가씨가 비단을 훔치는 것을 보셨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지요. 강지훈의 논리적인 질문에 포목점 주인의 말은 계속 바뀌었고 결국 그의 거짓말이 탄로 나고 말았습니다. 누명을 벗은 진아는 강지훈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도련님, 정말 고맙습니다. 도련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최근에 아가씨의 신변에 이상한 소문이 돌지는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꾸민 일 같습니다. 진아는 왕후의 관상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강지훈의 표정은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위험한 일이 생기면 꼭 자신을 찾아오라며 약조했습니다. 그날 오후, 진아는 하은 아가씨와 함께 먼지 쌓인 창고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창고 구석에서 진아는 섬세한 매화 문양이 새겨진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와, 정말 예쁜 상자라.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비단에 싼 지도와 서찰, 그리고 작은 옥 장신구가 들어있었습니다. 지도를 보는 순간 진아의 머릿속에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사막을 건너는 상인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라며 이건 국경무역로 지도. 서찰에는 최가라는 글자가 선명했고 진아는 어려운 한문으로 쓰인 무역계약서들을 막힘없이 읽어내렸습니다. 언니, 어떻게 이런 어려운 글을 다 읽는 거야? 마지막으로 자가 새겨진 옥 장신구를 손에 쥐는 순간 진아의 머릿속에 따뜻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서야, 이리 오너라. 아비가 주는 선물이란다. 아버지. 진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은 최씨 상단의 딸, 최은서였음을. 그리고 이 모든 물건들은 3년 전 아버지를 배신했던 김태준이 빼돌린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계략에 실패한 조관웅은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궁중 관리를 보내 진아를 궁의 자벽부로 징발해 간 것입니다. 나라의 부름이다. 어서 짐을 꾸려 우리를 따르라. 안 돼요, 언니. 아버지, 제발 진아 언니를 보내지 마세요. 하지만 김태준은 딸의 애원을 외면했고
진아는 결국 궁으로 끌려가 조관웅의 처소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네가 바로 왕후의 관상을 가졌다는 그 계집이냐? 이제부터 넌 내 것이다. 저는 당신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 같은 악인의 손에 더럽혀질 제 운명이 아닙니다. 한편 하은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김태준과 조관웅이 주고받은 서신을 발견하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됩니다. 큰 충격을 받은 하은은 곧장 강지훈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도련님, 제발 진아 언니를 구해주세요. 이 서신이 저희 아버지와 조관웅의 죄를 밝힐 증거입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강지훈은 정의를 바로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의 스승이자 청렴하기로 이름난 영의정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고했습니다. 며칠 뒤 왕이 주관하는 큰 연회가 열렸습니다. 조관웅은 진아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 왕과 대신들 앞에 선을 보이려 했습니다. 전하, 제가 나라에 큰 복이 될 여인을 발견하여 바치옵니다. 바로 그 순간 영의정과 함께 강지훈이 연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전하, 저 자의 말은 모두 거짓이옵니다. 저 여인은 3년 전 영모의 누명을 쓰고 멸문한 충신 최경무 대감의 여식 최은서이옵니다. 전하, 수인 최은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강지훈과 하은이 내민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 조관웅과 김태준의 모든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분노한 왕은 즉시 그들을 하옥시키고 최씨 가문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잡힌 후 진아는 최은서라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가문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강지훈은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고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던 하은 역시 은서의 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천 선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내 관상은 틀리지 않았어. 부와 권력을 위한 왕후가 아닌 정의와 덕을 갖춘 진정한 왕후의 상이었구나. 그렇게 정의는 승리하고 악은 심판받는 한편의 이야기가 먼 옛날 도성인 한성부의 북촌에 자리한 한 사대부 가문의 저택, 그곳의 새벽은 언제나 고요함 속에서 분주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22살의 여종 박진아는 이미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희고 고운 이마에는 오래된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진아는 어쩌다 이 집에 오게 되었는지 자신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인 김태준 대감이 그녀를 데려왔을 때 의원은 머리에 큰 상처로 기억을 모두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아라는 이름도 이 집에서 새로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진아 언니, 오늘 아침상은 다 되어가요? 부엌으로 들어온 이는 이 집의 외동딸인 16살 김하은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아를 친언니처럼 따르며 유일하게 하대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가씨. 곧 준비됩니다. 오늘은 대감께서 좋아하시는 북엇국을 정성껏 끓였습니다. 진아의 말투는 여종의 것이었지만 그 속에는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알며 셈에도 밝아 집안의 장부를 관리하는 일까지 맡아 하고 있었죠. 언니는 정말 대단해요. 어쩜 그리 모든 일을 막힘없이 해내는지. 보통 사람 같지가 않아요. 하은의 말에 진아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꿈속에서 말을 타고 넓은 초원을 달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지만 그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가씨. 그저 제 몸이 기억하는 것일지도요. 진아야. 어서 와서 오늘 장에서 사올 물품 목록을 받아 적거라. 주인 김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세금 징수권을 위임받아 상당한 부를 쌓은 인물이었지만 어딘가 늘 불안하고 탐욕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지요. 진아는 빠르게 손을 씻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쌀 2가마, 말린 명태 10마리, 그리고 무명 세피를 사오너라. 진아는 김태준이 불러주는 대로 종이에 단정한 글씨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필체는 여종이 쓸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선 명필의 것이었습니다. 혼잣말로 참으로 신기한 일이야.
대체 어디서 저런 글씨를 배운 것인지. 심부름을 위해 장터로 향하던 길, 진아는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의